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예,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여기 계신 선생님 한번 맨 위에 단락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같이. 사회적 기업의 성장 배경. 사회적 기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소득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으로 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이 감소한 반면 급속한 고령화와 전통적인 가족 구조의 해체 및 등으로 사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여 사회적 기업을 사회 서비스 공급 확대를 통한 고용,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추진함.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은 외환위기 때서부터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그 경제 위기가 오면서 회사가 문을 닫고 인수합병되고 그러면서 시작된 실업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90년대 중반에 농촌의 빈민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 공동체 운동이 전개가 됐고요. 그래서 농촌에 생산자들이 있었어요. 소농들이죠. 대농이 아니라 소농들이 지역 공동체의 지역 주민 운동으로 시작이 됐어요. 지역 주민 운동으로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97년도 외환위기에 이게 대두되기 시작했고 2002년도에 보면은 사회복지가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제는 1999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 정부 시기에 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사회복지, 우리나라에도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대두되기 시작할 때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회복지로는 다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빈곤이나 실업의 문제가. 그래서 정부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미국하고 유럽의 사례를 막 학자들이나 정부 관료들이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유럽형 사회적 기업의 개념을 소개하게 됐고요. 2003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적 일자리가 처음 생겨난 거예요. 예전에는 공공근로라고 해서 98년대 잠깐 이제 공적인 일자리로 해가지고 실업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2003년대에는 참여정부 시절부터는 이를 통한 빈곤 탈출을 위한 정책적으로 강화가 됐고요. 2006년서부터는 노동부 주도로 이 고용이 계속 안 되고 기업에서 안 되고 그러니까 정부 주도로 고용노동부 주체로 사회적 일자리를 이제 지역에서 만들기 시작했고요. 지자체로. 2008년도에 사회서비스 일자리 88만 개를 그래서 창출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부 예산을 해서 한시적인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하게 됐고요.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에서 다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체 복지관이나 정부 예산으로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 영역에서 하는 걸로 사회서비스, 요양보호사 혹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요양보호사 아시죠? 그런 요양보험이나 주간보호, 장애인들의 바우처 이런 것들이 사회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런 부분을 사회서비스가 뭐냐라고 하면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2006년 이후부터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발의가 됐고요. 2008년부터는 그 실용정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국정수행 100대 과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 지나서 이제 박근혜 정부로 들어오면서 제2차 사회적 경제 육성법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국회에서 자초됐죠.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를 그만두면서 이제 이 법안이 지금 존폐 위기에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각 지자체별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기본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는 이 사회적 경제가 계속 지역에서 있어야 된다는 논의는 지자체장이나 단체장들이 다 이미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2년 이후에는 사회적 기업이 1200 이제 2007년도에 처음이라고 그랬잖아요. 2007년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사회적 기업이 1299개가 됐고 인증이 지역 그 경기도의 사회적 기업이 195개입니다. 이거는 2015년 4월 기준이고요. 경기도에 그래서 예비 사회적 기업은 또 뭐냐라고 하는 거는 또 제가 차차 설명을 좀 뒤에 가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회적 기업의 이해인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좀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비슷한 내용으로. 그러면은 이 내용들이 이 맥락을 같이 할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맥락으로 같이 이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질문할 내용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사회적 기업들이 생겨나게 된 배경에는 무한 경쟁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옆에 어느 선생님한테 지금 저희 사회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갖고 가고 있죠. 무한 경쟁 속에서 여러분들은 피로감을 느끼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그 파란 잠바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현재. 네, 딱 경쟁 속에서 생존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쵸, 필요하죠. 네. 저희 소득은 예전보다 압축 성장을 했어요. 60년대 한국 전쟁 이후로 압축 성장이 되었는데 국민 소득은 거의 3만 불에 가깝다고 하죠. 3만 불에 가까운데 저희는 그때보다 얼마나 더 행복할까요? 얼마나 더 피로도가 쌓이지 얼마나 무한 경쟁에 내놓아져 있는지 나와 내 자녀들, 가족들 한번 이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내 삶을 좀 들여다보면은 그 맥락이 어떤 건지 조금은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저비용 고효율. 저희는 계속 이거를 외쳤어요. 기업에서도 외치고 학교에서도 외치고 우리는 내면화됐죠. 학습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경제 시스템으로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자본주의 시장에서 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가 주목하게 된 이유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은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항생제 먹인 돼지, 소, 닭 저희가 먹는 모든 제품에 빨리 성장하게 하고 빨리 도축해야 되고 하는 그거를 빨리빨리 순환하기 위한 그 항생제를 엄청 쓰고 있죠. 그래서 저희 몇 년 전에 2008년도에도 광우병 사태나 이런 먹거리에 대한 FTA 이런 것들이 다 자본의 논리로 모두 국민들한테 어떤 면에서는 찬성하는 분도 있었지만 반대에도 부딪히고 이게 이제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기도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소, 돼지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맨 밑에 보면은 동물복지 인증 유정란이라는 것도 요즘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요거 그 비인도적인 사육의 배경 요것 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저요? 네, 괜찮으시면. 비인도적인 사육의 배경에는 효율성과 이윤만 중시하고 동물의 고통은 배려하지 않는 시스템이 있다. 그렇다고 가축을 기르는 농민이 가장 많은 이윤을 얻는 것도 아니다. 사료값을 비롯한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나면 농민에게 돌아가는 몫은 얼마 되지 않는다. 공장식 축산에서 가장 많은 이윤을 거두는 쪽은 사료, 도축, 가공육품 등 수익이 발생하는 모든 부분을 소유한 다국적 거대 기업들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축산 농민은 도산하지 않기 위해 생산 원가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공장식 축산은 효율, 속도, 이윤만을 중시하는 시스템의 산물이다. 눈에 보이는 성과만을 중시하는 사회, 생명을 생명으로 간주하지 않는 사회가 행복하지 않다는 증거는 우리 사회 곳곳에 드러나 있다. 예,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말에 어쨌든 저희가 이제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기저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사회적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계속 악순환되는 이런 고리에서 좀 벗어나고자 그런 문제 해결을 하고자 이런 거에 주목하게 사회적 경제라는 거에 주목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표를 좀 보실까요? 저비용 고효율에 왼쪽에 보시면은 여러분 보는 거는 오른쪽이죠. 저비용 고효율에는 고장난 자본주의가 있습니다. 그 고장난 자본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원인은 뭐냐? 양심 없는 장사,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비정규직 생산하고 있죠. 비정규직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내 얘기로 받아들일 때 나의 얘기를 받아들일 때 내 가족의 얘기를 받아들일 때 조금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지배하는 사회, 진실의 왜곡 이런 것들이 대한경제인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는 4가지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사회 문제.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게 된 밑에 보시면 마을기업, 사회적 경제 안에는 제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밑에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 3가지를 자활기업까지 자활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혹시 자활기업에 대해서 아세요? 자활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그 법의 테두리에 받을 수 있는 예전에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아시죠, 선생님들? 들어보셨죠? 네.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선생님들. 대답 좀 해주세요. 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분들이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이제 생활권을 보장받으시는데 그분들이 노동시장으로 나가기 위한 자활을 하세요. 자활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거기서 약간의 노동을 하고 직업 교육을 받고 그래서 기업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나가는 그런 자활 기업도 사회적 경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거 보실게요. 그 시장 경제에 따른 경제 양극화 부작용의 대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쭉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이 이윤 추구보다는 보통 우리가 주식회사 만들고 삼성, 현대, 대기업 자본들이 무엇을 추구하죠? 회사 이익을 추구하죠. 예, 회사의 존립 이유는 주식회사 상법상 주식회사를 만드는 이유는 이윤 추구입니다. 근데 지역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는 것들은 이윤 추구보다는 지역 사회, 지역 공동체 내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서 사회적 경제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자리 창출과 분배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밑에 3개의 동그라미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기업 운영의 궁극적 목적은 구성원의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회적 기업을 혹시 하시거나 협동조합을 하시거나 마을 기업을 하시고자 할 때 지역의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사회 문제. 크게는 사회 문제를 봐야 되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내가 사는 동네, 지역, 더 세부적으로 동네의 문제가 뭔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선 나 혼자 해결 못해요. 선생님이 시나 뭐 구청이나 이런데 민원 넣어 보셨을 거예요. 혼자 민원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이 연판장 돌려서 힘을 합해서 민원을 해결할 때 훨씬 효과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찬가지예요. 힘을 모아야 돼요. 같은 가치를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러기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해내고 컨설팅하고 하는 게 또 제가 하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은 운영 경영이 구성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된다고 합니다.
민주적으로 통제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주황색 티 입으신 선생님? 예,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는 건 어떤 걸까요? 다 같이 의논해서 하는 게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느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닌 그 구성원의 의견을 다 듣고 거기에서 가장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가장 합리적인 거. 우리 조직에 어떤 게 정말 도움이 될지. 그 전에 그 도움이 이윤이 아닌 돈이 아닌 그 다음에 가치에 주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만들 때는 항상 어떤 대원칙을 세우느냐. 이 원칙만은 우리가 바뀌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야 되고 서로 나눠야 돼요. 끊임없이 소통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게 사회적 경제이기라고들 말을 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는 게. 그 옆에 보시면 잉여 분배에 있어서 사람과 사회 목적이 자본에 우선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는 뭐든지 선생님들 사업을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여기에 회사를 다녔던 경험을 가지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회사 생활할 때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시키는 대로 해. 그 상하 조직에 그 위아래 수직적인 구조에서 시키는 대로 해 라는 주입식 교육을 받으셨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해 라고 교육을 받았고요. 그럼 내 생각이 뭔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권력관계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 생각대로 내 생각이 아닌 타인의 생각에 의해서 지배받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래서 구성원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통제되고 잉여 돈이 100만 원이 남았어요. 우리가 사업을 해서. 그럼 이 100만 원을 보통 가불관계에서 회사에서는 이 100만 원을 최소한의 근로자 10만 원 월급을 주고 예를 들어서 90만 원의 잉여가 남았어요. 그럼 90만 원은 사장이 다 가져가죠. 그건 민주적이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고용할 때 너는 10만 원에 계약했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많이 남아도 자본가가 다 가져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뉴스에 맨날 나오는 영업이익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근데 그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한데도 삼성의 직원들한테는 그 영업이익이 안 갑니다. 10원 한 장 안 갑니다. 다 주주배당하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근로자가 삼성에 다니는 사람들이 삼성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부러워해요. 주변 사람들. 저도 그랬고요. 옆에서 삼성 들어갔다고 그러면 삼성전자 다닌다 그러면 다시 쳐다보게 되고 야 너네 월급 많지 않냐. 얼마나 직원복지가 잘 되어 있냐. 그런데 한 이면에 또 들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뭘까요? 새벽 4시까지 일해야 되고 조기 출근해야 되고 수많은 주말에도 출근해야 되고 끊임없이 조직이 요구하는 대로 나의 생각이 아닌 조직이 요구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기 명퇴 가장 많은 게 삼성이에요. 못 견디고 나오는 게. 서울대 학생들 삼성 안 가요 요즘. 왜 그렇겠어요? 거기에는 똑똑한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삼성은. 서울대생 그렇게 많지 않아요. 비율이. 오히려 성균관대, 중앙대 약간 그 연고대 빼고 스카이라고 그러죠. 보통 저희가 연고대 빼고 그 밑에 그 대학교 학생들을 많이 고용한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서 잉여의 분배에 있어서 사람과 사회적 목적에 자본에 우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에 모든 게 다 올인되지 않는다는 거죠. 잉여가 남아도 그건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되고 우리가 만든 사회적 목적 취지에 맞게 쓰여져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의기투합해서 만들고 그걸 실천해내야 된다는 거죠. 자, 사회적 기업 2의 다음 장에서 말씀드릴 것들은 어떤 걸 말씀드릴까요?
일반 기업과 다른 점은 그래요. 여기서 보시면은 영리기업의 영리활동을 하고 있죠. 주식회사나 이런데. 비영리 조직은 뭘까요? 사회적 목적 비영리 조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영리 조직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복지관 아시죠? 여러분 주변에 대하복지관 있고 뭐 종합복지관 있고 그렇죠. 그런 데가 비영리 조직이에요. 시민단체 있죠. 의제21 이런 데가 비영리 조직이에요. 그 목적 사업만 하는 거예요. 비영리 조직은. 그리고 돈을 남기지 않아요. 거기는. 다 사업비 받아서 그걸 다 집행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지 않아요. 근데 사회적 기업은 중간에 있어요. 하이브리드 조직이라고 혹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아시죠? 그 전기와 같이 가는 그 휘발유하고 같이 가는 하이브리드 혼합된 조직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혼합된 조직으로 이 중간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 말도 어렵긴 하지만 그 중간의 영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목적 실현도 해야 되고 기업처럼 운영도 해야 돼요. 세상에 하나만 하기도 어려운 세상에 두 가지를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죠.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목적 의식이 생기면은 시흥에도 지금 35개의 사회적 기업가들이 뛰고 있어요. 현장에서. 어렵지만 그 길을 가는 길에는 또 각자마다 또 미션이 또 다 있고요. 또 사연이 다 있어요. 또 좀 천천히 좀 밑에 다음 장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밑에 우리는 빵을 굽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사업을 하는 것이다. 이거는 그레이스톤 베이커리에서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외국에서 슬로건이에요. 내가 사회적 기업을 하는 이유가 이거라는 미션 같은 거예요. 밑에 보시면 우리는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하기 위해 빵을 판다.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루비콘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혹시 잘 이해가 가시나요? 어렵지만 예, 계속 갈게요. 사회적 기업의 이해.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거는 좀 개괄적인 내용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요건은 나라마다 다양합니다. 유럽에서 가져오기도 하고요.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포괄하고 있고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MS의 기준은 유럽의 15개 사회적 기업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기준으로 사회적 기업의 주요한 속성으로 평가되는데요. 자, 경제적 기준. 여기 밤색 선생님 혹시 요거 좀 읽어주실 수 있어요? 경제적 기준. 교재에도 있어요. 교재에 여기 보시면 어디를 읽나요? 왼쪽. 경제적 기준이요? 예, 경제적 기준 읽어주세요. 수입 활동, 지속적인 재화, 서비스 생산과 판매 활동을 수반, 높은 수준의 자율성, 다수의 시민에 의해 자발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직간접적으로 정부 또는 다른 조직에 의하여 관리되지 않는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위험도, 재정적인 측면에서 자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생존을 위해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위험을 감당, 최소한의 유급 근로, 전통적인 비영리 조직과 마찬가지로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나 최소한의 유급 지원이 필요. 예, 옆에 사회적 기준들 마저 읽어주세요. 사회적 기준, 시민 주도형, 공통의 이해나 목적을 추구하는 지역사회, 집단에 소속된 사람이 참여하는 집단적 공동 산물, 자본 소유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의사결정, 투표권이 지분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의사결정권은 다른 이해관계자와 공유, 기업 활동에 영향받는 모든 사람 참여, 경제활동을 통한 지역 차원의 민주적 발전, 이익 배분의 제한, 협동조합과 같이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제한된 범위의 이익 분배 등 이윤 극대화 행동을 지향, 지역사회 이익 추구 목표 명시,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 또는
특정 집단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지역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감을 증진시키려는 특징. 네, 감사합니다. 보시면은 경제적 기준, 사회적 기업을 하는데 경제적 기준은 세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고 하시면은 수익 활동을 회사, 법인을 설립하셔서 활동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회적 기업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야 돼요. 내 사업 아이템이 양봉이다 라고 하면은 양봉에 대해서 최소한 혼자 할 수 없어요. 양봉 아무리 그냥 자가로 그냥 옥상에서 텃밭에다가 그냥 양봉을 하겠다 하신 분들은 근로자 채용하실 필요 없는데, 일단 모여서 5사람이고 모여서 한번 해보겠다, 생산자 협동조합을 하든 사회적 기업을 하든 해보겠다 하시면은 법인체 설립에 근로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은 유령회사나 마찬가지겠죠. 혼자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사회적 기업이 아웃소싱하면 되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회적 기업은 아웃소싱을 배제합니다. 외주 주는 거를 배제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반 기업과 다른 게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 그 아웃소싱의 구조가 착취의 구조인 건 알고 계시죠? 거기서 수수료 떼고 대리기사, 택시기사 님들이 왜 힘들어할까요? 그 수수료 때문이에요. 높은 수수료를 갖고 콜비를 받고 산학금을 받기 때문에 서울에는 그래서 택시협동조합이라는 것도 만들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일반 운수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택시기사보다 100만 원을 더 받는다고 해요. 그분들은. 그 대신 출자를 했어요. 내가 적지만 300만 원이면 300만 원씩 그 협동조합에 출자를 했어요. 내 돈이 들어간 거예요. 회사에. 지분이. 주식과 마찬가지죠. 주식회사로 따지면 주식을 산 거예요. 그 회사에. 근데 협동조합은 출자라고 해요. 그거를. 그래서 사회적 기준, 경제적 기준을 좀 나눠서 보시면 경제적 기준은 최소한의 기업이 갖춰야 될 그 경제적 기준이고요. 옆에 보시면은 사회적 기준은 시민 주도형으로 이제 이익 분배 제한이나 이게 가장 중요하죠. 사회적 기업에서는 네 번째 게 이익 분배의 제한이나 지역사회 이익 추구, 이게 가장 사회적 기업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표로 봅시다. 표로 보시면은 사회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영리 기관은 어느 기관이라고 했어요? 제가 복지관 같은 기관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우측에 보시면은 영리 기업은 주식회사, 삼성, 현대 이런 자본의 상법상 주식회사고요. 중간에 하이브리드 조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중간에 있는 거는 사회적 기업.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한번 들여다보세요. 비영리 기관은 좋은 일만 하면 돼요. 두 번째, 사회적 기업, 영리 기업은 돈만 벌면 돼요. 이윤만 추구하면 돼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기업을 함께 운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혼합된 동기로 만들어진 거고, 그 사회적 사명,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옆에 보시면은 그 수익의 용도나 동기, 서비스, 노동을 어떻게 보는지. 비영리 기관의 노동은 어떻게 돌아가나요? 자원봉사자들로 돌아갑니다. 영리 기업은 시장의 가격의 급여입니다. 시장 급여 일당 5만 원이면 일당 5만 원의 급여가 영리 기업에서는 지급되죠. 사회적 기업에서는 노동을 어떻게 보나 볼까요? 시장의 가격 이하의 급여 플러스 자원봉사 플러스 시장 가격의 급여. 복잡하죠. 사회적 기업은 여기서 포인트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성도 인정을 해줘야 되고 나만 잘 살고자 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근로자성도 인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기업은 최저임금법
준수해야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중에 이제 일반 이런 시민단체 하시던 분들이 최저임금 밑으로 줘서 최저임금법 위반에 걸려서 인증사회적 기업으로 못 간 예도 있어요. 그거는 정말 그 사람을 돈을 안 주려고 안 준 게 아니라 그 시민단체에는 급여가 50만 원, 60만 원 받는 데도 있어요. 어려운 데는. 그럼 그걸 몰랐던 거예요.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그때는 그게 허용이 됐지만 비영리 기관이라서 허용이 됐지만 사회적 기업은 법인격이고 기업이에요. 기업이라는 엔터프라이즈가 붙어서요. 그러면은 최소한의 근로자의 급여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최저임금은. 그거를 얘기하는 게 이제 사회적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좀 알고 가셔야 되고 밑에 노동 밑에는 또 자본이 있어요. 복지관 같은데 후원회 행사 다 가보셨죠? 한두 번쯤은. 네. 예, 거기 가면은 무료가 많아요. 기부금도 많이 내요. 국회의원들 어디 후원회 행사 한다 그러면 가서 후원해 주죠. 돈 내죠. 이런 것들이 기부금, 보조금, 또 시에서 보조금 다 나갑니다. 시민단체 보조금 보시면요. 각 시령에 있는 단체들의 보조금 다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 보조금은 시 돈인가요? 여러분? 세금이. 그렇죠. 여러분이 낸 세금이에요. 그러면은 그 세금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여러분 눈 똑똑히 뜨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정도로 가고요. 여기 사회적 기업 이해 보시면은 좀 예를 좀 들게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한 장 넘겨주세요, 교재 선생님들. 자, 설명을 좀 드리면은 표 보시면은 이쪽으로 표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리면 이쪽으로 가면 제가 똑같은 말씀 계속 드리는데 목적과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이쪽은 이제 비영리 목적이 비영리 쪽으로 가는 거고 이쪽은 가치 창출을 위해서 이제 전통적 영리 기업을 얘기하는데 그 중간에 모여져서 사회적 기업 책임, 사회적 책임 기업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요건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밑에 보시면 사회적 책임 기업이 있어요.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어느 선생님? 모자 쓰는 선생님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지금. 사회적 밑에 보면은 사회적 책임 기업이 있어요. 사회적 책임 기업, 주주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기업이나 사회적 사명에도 목적을 두고 있는 기업으로 이윤의 상당 부분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션에 사회적 사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만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대외적인 공익적 의미와 내적으로는 종업원들의 로열티를 통해 사회 공익과 기업의 경영상 이익을 위해 전략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유언 캠벌리라고 들어보셨어요? 휴지 만드는 회사, 크리넥스 만드는 회사. 여기가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입니다. 왜냐? 여기는 슬로건을 보면은 TV 광고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나무를 심어요. 여기는 우리 강산 푸르게라는 슬로건을 써요. 여기는 나무를 써서 휴지를 만들어서 돈을 벌어요. 그렇지만 그 나무가 없어지면 이 사람들은 장사를 못하겠죠.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사회환원으로 나무를 심어요. 숲에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유언 캠벌리라는 회사를 보면은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그럼 그 위에 사회적 책임을 하는 기업은 뭘까요? 한번 가만히 한두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태원 회장이 SK 최태원 회장이 지금 구속되어 있어요. 근데 이 최태원 회장이 추구하는 게 사회적 기업이에요. 사회적 기업에 많은 돈을
사회공헌 활동 기금으로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SK 행복주유소도 만들고 저희 시흥에도 SK에서 그 재산을 출연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행복한 농원이라고 월곡 가는데 그 행복한 농원이라는 그 농장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초화류 재배하고 아이들 자연학습하고 딸기 요번에는 딸기를 한다고 해요. 주요 사업으로 해서 딸기를 심어서 겨울철 소득으로 올리고 소득도 올리고 일자리 창출 어르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있어요. SK 행복 도시락 각 지자체마다 도시락 SK 행복 도시락이 있긴 있는데 여기도 이제 SK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만든 사회적 기금이죠. 그러면은 여기는 사회적 책임을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가겠어요. 보면은 미국과 유럽, 한국의 그 비교를 좀 해놓은 표예요. 여기에 보면은 사회적 경제 환경에 따라서 접근 방식이 상이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선생님들 좀 다 이해하기에는 지금 첫 시간이라 어려울 것 같고요. 나중에 저희 아카데미 저희 센터에서는 또 아카데미를 매년 운영하고 있어요. 사회적 경제에 관해서 10주 과정으로 그때 강사분들을 모시고 이제 선생님들 처음부터 입문과정서부터 사회적 기업 설립하에서 사업계획서 쓰는 것까지 저희가 같이 아카데미를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더 자세한 강사분들의 내용을 좀 듣는 거로 하고 좀 눈여겨볼 부분만 좀 체크해 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은 유럽은 보시면은 첫 번째 미국은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법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육성법 해놓고 너는 사회적 기업이야. 이러한 조건을 만들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인정해줄게.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미국은 왜 그럴까요? 기부 문화가 발달돼 있어요. 그쵸? 우리나라 기부금 모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아는 그 기부금 행사 중에 제일 잘 된 거는 금모으기 행사가 제일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수익 창출에 모든 그 자유주의잖아요. 신자유주의의 메카가 미국이라고 하죠. 미국에서 수익 창출을 하는 거를 목표로 사회적 기업을 인정해줘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사회적 수혜라는 건 사회적 약자예요. 사회적 약자들이 예를 들면 장애인 보조라든지 바우처라든지 활동 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노인분들, 장기 요양이라든지 요양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수혜를 맞춰서 사회적 기업들이 발달되고 있어요. 이 부분 아시면 되고 이윤분배 보시면은 그 미국은 이윤분배가 원천 배제돼 있어요. 대신 자유롭긴 하지만 수익을 창출하지만 그 남은 돈 잉여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윤분배하는데 원천 배제하겠다. 너네가 돈을 벌지만 그거 다 사회의 하나라는 뜻이죠. 역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제한적으로 유럽은 인정이 돼요. 이윤분배가. 예를 들면 협동조합 같은 경우예요.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최소 법정 적립금 빼고 이익이 100만 원이 남았다. 그럼 조합원 배당할 수 있어요. 일정 부분은 30% 정도는. 그러면 그걸 조합원한테 배당할 수 있는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한적으로 협동조합 인정하고 있고요. 주식회사도 일정 부분 100만 원을 벌었다. 이익 잉여금이 100만 원이 남았어요. 가불관계에 일반 삼성이나 이런 주식회사 같은 경우 100만 원 다 누가 가져간다고요? 사장이 가져가고. 그렇지만 사회적 기업은 누가 가져가나요? 3분의 2는 지역사회에 투자해야 되고 100만 원의 3분의 2는 3분의 1만 주주배당할 수 있어요. 그럼 33만 얼마 정도 되겠죠? 이거는 이제 주주배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관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을 하시려면 표준정관, 상법상 그 정관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표준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있고요. 그 정관을 스탠다드한 정관을 가지고 여러분의 목적 사업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보면은 사회적 기업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사회적 필요, 사회적 확충, 지역 통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역 안에서 지역 기반한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게 목표이긴 한데 그 뒤에 활성화에 기여하며 윤리적 시장 확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기업이 어떻게 윤리적일 수 있을까요? 윤리적 시장의 확산은 공정함이에요. 공정함. 다른 말로 바꾸면 공정. 우리는 공정한가요? 우리 사회는? 내 주변을 한 번씩 보시면 공정하지 않은 부분이 어떤 건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어요. 사회적 기업은 결국에는 뭘 위해서 어떤 미션을 가져야 되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요. 지역사회를 활성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로 가는 게 아니라 시흥에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면 시흥에 돈이 돌아야 되고 시흥 안에서 그 경제가 활성화가 돼야지 여기서 잘 돼서 여기 시흥에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엄청 잘 됐어요. 양봉학교가 여기 선생님들이. 근데 잘 된다고 나는 서울로 갈 거야. 잘 되니까 하면은 시흥의 경제 시작은 여기서 했으나 지역 경제가 발전하겠어요? 일부분에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먹튀라고도 하죠. 시흥에서 다 기반 잡고 알려지고 홍보하고는 이제 다른데 더 잘 됐는데 시장이 넓은 데로 지점은 낼 수 있어요, 선생님들. 시흥에서 본사를 내요, 주식회사 형태로. 그리고 나서 지점을 서울에도 나는 사업을 이런 비슷한 사업,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사업을 할 때 대전에다 낼 수 있어. 난 부산이 시장이라고 생각해. 그 부산도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부산에다 지점은 낼 수 있어요. 비슷한 형태로. 그렇지만 본점은 시흥에 두는 조건이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해야 될 거 4가지예요. 사회 서비스를 확충해야 되고요. 윤리적 시장 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값주기 운동. 여러분들은 이마트나 저도 그렇긴 해요. 사실 싼 거 찾아서 많이 다니죠. 싼 게 최고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회적 기업에는 그 노동이 들어간 만큼 그걸 인정해 주려면 가격이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같은 퀄리티에 10,000원짜리 볼펜이 있어요. 1,000원짜리 볼펜이 있는데 사회적 기업 거는 1,500원이에요. 같은 퀄리티예요. 그 볼펜의 내용은. 일반 기업 건 1,000원짜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1,000원짜리 볼펜 사시죠. 저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가격이 좀 높아요. 다른 거보다 같은 퀄리티로 봤을 때 상품은. 그러면은 그 500원의 차이를 윤리적 소비라고 해요. 왜냐면 취약계층이 만든 거잖아요. 장애인들이 만든 쿠키, 장애인들이 만든 복사지, 장애인들이 만든 비누. 거기에는 윤리적이라는 소비가 그런 가치에 내가 동의하면은 500원을 더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쉽지 않아요. 일반 시장에서 10원이라도 싸면은 그쪽으로 달려가고 혹시 내 모습이 아닌가? 한 번쯤 주변에 사회적 기업 제품은 혹시 없나? 사회적 기업 제품을 이용해 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한번 선생님들 중에 사회적 기업 제품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예, 좀 이제 제법 있어요.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거는 예, 제가 이따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모르니까 그쵸. 근데 저희가 매년 청소년 수련관에서도 사회적 기업 박람회도 하고 장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지역 주민들이 나와서는 여기가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인지 사회적 기업인지 그냥 일반 장터인지 사실 일반 시민들은 관심이 없더라고요. 저희는 계속 플랜카드 붙이고 포스터 붙이고 전단지 돌리고 계속 사회적 기업이라고 부르짖어도 선생님들은 진짜 관심 없는 사람은 백날 얘기해도 관심이 없어요. 네, 이번 기회로 해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좀 부탁드리는 거는 꼭 사회적 기업이 안 되더라도 좀 사회적 경제가 뭔지 사회적 기업이 뭔지 내 주위에 협동조합은 뭐가 있는지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법이 만들어졌어요. 2007년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되고 해서 이제 각 지자체별로 사회적 기업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정의 한번 제가 목이 아픈데 초록색 선생님 티 입으신 선생님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앞에 계셔서 제 자꾸 부탁드려서. 사회적 기업이라 하면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인정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기업에는 육성법엔 정의가 되어 있고요. 좀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은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가장 큰 이 법 제정의 목적이었어요. 취약함이라 하면 뭘까요? 노인, 여성,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정부에서는 24개의 취약계층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은 한부모 가정은 취약계층이다. 탈북 주민 취약계층이다. 라고 이제 명시해 놓은 게 있어요. 24가지.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의 정의는 이렇고 핵심 요소는 기업을 하는 주요 동기가 사회적 목적 실현일 것. 나는 장애인 고용에 관심이 있어요. 장애인들하고 같이 빨래방을 운영하고 싶어요. 그 헬스장 있죠. 헬스장이나 찜질방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제 영업을 해가지고 빨래방을 만들었어요. 이제 사회적 기업의 시흥의 사회적 기업 중에 해서 헬스장에 가서 막 영업을 해요. 하고 가지고 와서 수거해서 빨아서 개고 다리고 하는 것들 작업들은 장애인을 고용해서 이제 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사회적 기업인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사회적 기업에는 그런 일자리 창출만 하느냐? 아닙니다. 여기 종류를 보시면은 요 표 보세요. 노란색 표. 여기 보세요, 선생님들. 교재에는 흑백이라 안 보일 거예요. 이 노란색 표를 보면은 사회적 기업에는 유형이 몇 가지 있어요. 일자리 제공형, 사회 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지역사회 공헌형 이렇게 또 나뉘어요. 그 안에서 내 사업 아이템이 일자리,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아이템인지 두 번째, 사회 서비스, 아까 뭐라 그랬죠? 요양보호나 아니면 바우처 아니면 가사도우미 다 이제 사회에 필요한 부분이죠. 사회 서비스를 주로 하는 기업인 아이템인지 혼합형, 나는 이게 혼재돼 있어. 이 기업 아이템에는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플러스 돼 있어. 혼합형으로 선택하실 수 있어요. 유형. 그리고 기타. 혼합도 아니고 이거는 애매한 게 있어요. 사업 아이템 중에 제조업도 있고 제조업 분야 중에 바인더 만드는 회사도 있어요. 시흥의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그런 데는 이제 좀 혼합형으로 많이 신청하시고 문화예술 쪽에 혼합형이 많으시더라고요. 지역사회 공헌형. 이건 한 예로 무안의 가장 유명한 작물이 뭐죠? 대답 안 해주실 거예요? 무안에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네, 맞습니다. 무안에는 농작물 중에 시흥에는 연근인가요, 그럼? 연근은 보니까는 시흥이 유명하긴 한데 제가 경포대를 가도 그저께 경포대 다녀왔는데 경포대도 연 그 밭이 엄청 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흥에만 연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근데 무안에 가장 유명한 게 양파죠. 거기 양파가 막 생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자본가가 이걸 사회적 기업으로 양파 공장을 만든 거예요. 양파 과자를 만드는. 그래서 일자리 기계 설비를 했겠죠. 기계 설비를 하게 되면 노동자가 필요하겠죠. 노동자 고용했어요. 그래서 50명, 100명을 고용을 한 거예요. 그 지역에. 그럼 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역의 문제도 해결하는 방법으로 되겠죠. 그래서 그분이 사회적 기업을 무안에다 만드신 예가 지역사회 공원형의 한 예예요. 지역사회 공원형이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고용노동부에 인증사회적 기업이 있고 경기도에는 예비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예비라는 말 뜻 아시죠? 예비는 내가 한번 사회적 기업이 어떤 건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1년에서 2년이니까 나도 예비를 왜 신입생 때도 1학년 때 초등학교 때 엄마 손잡고 예비 소집일 같은 거 있죠. 가서 학교가 어떤 건지 선생님도 만나고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OT 과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비라는 걸 달고 1년에서 2년 정도 하다 인증사회적 기업,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인증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경기도 도지사가 그 예비 지정을 해줘요. 조건을 3가지 조건을 맞추면. 그래서 지금 요번에 10월 말에 시흥에서 7개가 됐어요. 예비가. 경기도에서 최고 많이 됐어요. 요번에는 시흥시가. 그래서 7개의 사회적 기업이 됐고요. 예비 사회적 기업을 이제 1, 2년 동안에 인증 사회적 기업을 가는 걸 목표로 이 기업들은 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7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흥의 사회적 기업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럼 영상으로 좀 저희가 영상에 사회적 기업들 촬영한 게 있거든요. 홍보 영상으로 한번 보시고 다시 설명을 좀 이어서 드리도록 할게요. 보이세요? 불 끌까? 예. 앞에를 꺼야지. 메인을 봐야 잠시만요. 거기가 안에 거기가 여기. 여기요? 여기인가 여기인가. 그것을 일단 안 내려가. 시점. 지난번에 없었던데.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사회적 기업 나오니까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동의 방식으로 실적금을 모아서 무료 서비스를 진행해보자. 문제가 이제 프레마가 되다 보니까 좀 일자리가 필요하니까 회사에 이동을 좀 최소화하면 인출을 행복하고 멋있는 사회를 영어도 가르치고 놀아주고 노인분들도 연애 부류도 있잖아요. 전문적인 기술 없이 막 큰 배움 없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아이템이 뭘까? 청각 장애인을
고용을 하고 있는데 고용 당시 생각했던 우려와 달리 저희들도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돌아가시는 분 인종을 본다는 거는 굉장한 능력이 아니면 힘든 상황이거든요. 80세다. 소래 고등학교 김규환 씨입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 학생은 내 손자다. 내 가족이다. 집을 만지는 그런 거를 애들이 참 좋아해요. 지금 자녀들은 자연에서 놀 수 있는 우리들이 없어서 사실 우리 아이가 중학교 들어오면서 날 수 없는 희귀병이 걸려서 지금은 오히려 감사하고요.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이제 같이 나라에 물어주면 좀 알아요. 20대 맞죠? 고용시기에 우리에서 들어와서 같이 이제 고생을 하다가 애들을 자유를 하시는 분들이 안 놀아 장갑 때문에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 자, 어린이 스포츠 클럽을 하던 와중에 장애우 친구가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 부모님들이 이해한 과정에서 자녀들을 탈퇴시켜 버려가지고 정신지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청소라는 개념이 없어요. 들어갔던 분들은 다 토해고 총 어릴 때는 말도 못하고 아기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배워가지고 또 취지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혼자서는 이제 그것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나 혼자 가는 거라면 좀 재미없겠다. 당당하게 이 사회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일해서 살려고 하는 사회들을 가지신 분들인데 다문화 가족들은 지원만 받는 여우 아주머니는 참 친절하네요. 지난 8월달에 배치 5적을 2,300곡에 심어서 독거노인들, 자기네들 155세대에게 인장을 해가지고 정신 지체분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고요. 가출 청소년들이 와서 정서적으로 안정하도록 저희들이 지역 속에서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자기 어려운 점을 이야기를 하고 찾아오는 머무른 집이 사람을 바꾸어간다. 제약방이긴 하지만 인기를 깨끗하고 빛이 잘 들어오고 그렇게 밝은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분명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시흥에 사회적 기업이 24개 있을 때 사회적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사업개발비라는 게 있어요. 사업개발비는 사회적 기업들이 홍보를 하거나 판촉물을 만들거나 사회적 기업을 알릴 수 있는 것들을 시하고 지자체와 고용노동부가 그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어요. 그 지원금을 조금씩 십시일반 모아서 기업들이 그 사업개발비를 타는 기업들이 모아서 이 홍보 동영상을 시흥에 이런 사회적 기업이 있다는 걸 알려내기 위해서 십시일반에서 돈을 모아서 만든 홍보 동영상을 보셨고요. 여기에 나왔던 사회적 기업들이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한 사회 서비스를 하는 요양원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친구들 체육을 하는 체육문화연대도 있고요. 아이들의 그 체험 활동을 하기 위한 그 생금집에서 했던 예전 예비사회적 기업도 있고요. 지금은 인증사회적 기업으로 못 간 기업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SK 재단법인에서 만든 행복한 농원도 시흥의 사회적 기업이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사회적 기업 전체 총론을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시흥에 어떤 사회적 기업,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 생태계를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선생님들은 이제 좀 내용이 좀 먼저 지원 제도나 사회적 기업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 부분이 더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원 제도나 사회적 기업들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그런 지원 제도가 오히려 독이 돼서 사회적 기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도 쭉 아카데미를 하면서 선생님들은 필요한데 기업하는데 어떤 혜택이 있는지 먼저 그걸 말을 해달라. 어떤 지원, 저희 상담 오시는 선생님들 다 100이면 100, 거의 90% 이상이 지원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하세요. 그런데 지원에 대한 얘기는 5분이면 끝나요.
어떤 법인세가 있으면 일자리는 어느 정도 임금을 받을 수 있고 5년 받을 수 있는지 이거 5분이면 설명이 끝나는데 왜 하는지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하는지 이거를 얘기하지 않으면은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으면 고리타분하고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고 어떤 내용인지 사회적 기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비슷한 얘기, 사회적 기업의 제도적인 얘기를 해도 얘기를 못 알아듣겠다고 하시면은 이거 한 번 들어서 몰라요. 저도 이 사회적 기업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여기 현장에 와서 선생님 기업가들하고 만든 지 5년이 돼도 계속 지침 바뀌고 계속 제도적 변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지원제도만 얘기했을 때는 그게 기업에 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제도를 먼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총론에서 접근하고 세부적으로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회적 기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 듣는데 당연히 어렵죠. 저도 어려운데요. 지금도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모르는 건 계속 물어보고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두 시간 들어서 아는 거라면 누구나 사회적 기업 하겠죠. 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부분은 이제 제도적인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에 초점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좀 지루하지만 좀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제도에 대한 큰 틀에서 루트를 알아야지 선생님들이 찾아 들어가요. 아까 제가 첫 번째 고용노동부에서 말씀드린 인증사회적 기업이 최고 인증받기 어려워요. 예비사회적 기업 예비 달고 2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경기도 예비사회적 기업은 그거는 시흥시장이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도지사가 해요. 31개의 시군구, 경기도에 있는 시군구들이 예비사회적 기업을 하실 사람 공고를 내요. 1년에 2번. 지금 같이 좀 섞어서 말씀드릴게요. 선생님들이 궁금해하니까. 1년에 예전에는 육성기간에는 4번까지 예비사회적 기업을 하시라고 공고가 났어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근데 이제는 육성기간이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좁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 정도 나고요. 예비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있던 기업들이 공고문이 뜨면은 신청하세요 라고 공고문이 떠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예비사회적 기업을 신청하시는데 요즘은 재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첫 번째 되는 기업들이 예전에 예비 육성기간에는 10개 내면 10개 다 거의 해줬어요. 육성해야 되니까. 대충 매출 30만원, 뭐 50만원, 100만원 이하 돼도 다 그냥 예비사회적 기업 달아줬어요. 근데 지금은 육성기간이 끝났고 시, 도, 뭐 지금 어려운 거 아시죠? 정부도 허리띠 졸라매는 거 아시죠? 예산 삭감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 사회적 기업이 되면 인건비 지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업개발비 지원 2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비사회적 기업을 다 됨과 동시에 다 지원이 그냥 알아서 되느냐? 아닙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이 됐으면 신규 사업, 기존에 고용하고 있었던 근로자들은 일자리로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신규 사업, 꿀에 대해서 꿀 양봉하는 데에서 한 명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했으면은 그 고용에 꿀을 채취하는 사람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사업계획서를 또 내서 심사받고 이제 면접하고 해서 일자리 지원 받는 그런 케이스예요. 사회적 기업은 다 뭐든지 신청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내가 이거 필요하니 해주세요. 서류상으로 내고 대면 심사 받고 실질적으로 네가 정말 그 사업을 하고 있는지 와서 실사하고 그리고 심사해서 사업개발비가 나갑니다. 그러니 사업을 역동적으로 하고 당장 사업을 해야 되고 당장 해야 될 사람들은 속 터지겠죠. 그런 기업들은 사실 사회적 기업의 인건비 신청을 잘 안 해요. 사회적 기업을 이제 2가지로 좀 일반 시장에서 내가 몇 프로 매출을 올릴 건지 이런 디테일함도 갖고 계셔야 돼요. 사업계획에. 공공시장에서 내가
몇 프로 매출을 올릴 사업 아이템인지 이런 시장 조사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회적 기업에 어떤 종류가 있어야지 내 아이템을 가지고 부처형으로 할 건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할 건지 아니 난 예비 필요 없어 인증으로 바로 갈 거야. 이 세 가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지. 지원제도는 저희 센터 오시면 5분 만에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세금 감면 얼마고 법인세가 얼마고.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2012년부터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 경기도 도지사가 하는 사회적 기업도 있고요. 정부 부처에서 산림청, 문화관광부 이런 부처, 보건복지부 이런 부처, 정부 부처에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도 해요. 그래서 13페이지 보세요, 교재. 13페이지 보시면은 부처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중앙부처의 장에게 사회적 기업 인증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별로 교가부, 문체부, 농림수산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문화재청 이렇게 각 부처별로 신청할 수 있고요. 그 신청 루트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과 비슷하고요. 여기도 다 심사를 통해서 대표자 면접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 서류로 통과하는 것보다는 이 면접, CEO, 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면접에서 이 사람이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앞전에 자본주의가 어떻고 노동자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회적 기업가 마인드를 제일 먼저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 마인드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사회적 기업에 들어왔을 때 지원 제도만 보고 들어왔다고 심사위원들은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를 논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 갈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 마인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은 먹튀다. 이 사람은 지원금 바라보고 100% 들어온 거다. 라고 해서 5명 신청해도 신청금을 안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이렇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어렵지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사회적 기업가가 되려면. 그리고 5명이면 5명 여기서 네트워킹이 형성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공부하셔야 되고 저희 아카데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과정은 꼭 수료하시는 게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 부분은 수료하셔서 사업계획서 쓰는 방법이라든지 오시면 지원제도에 대해서 3시간 강의해드려요. 저희 전문 강사 모셔다 놓고 근데 여기에서 벌써부터 4시간에 할애해서 지원제도에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막 수학 공식 가르쳐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1, 2학년짜리한테 그거는 그 교육 그 설계상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제가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릴 거예요. 인증사회적 기업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회적 기업법 육성법에 의해서 인증사회적 기업이 있고 예비사회적 기업 경기도 예비사회적 기업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격 요건이 이 부분은 좀 별표를 좀 쳐놓으세요. 자격 요건 사회적 기업에 들어오려면 이 요건을 가져야 됩니다. 조직 형태 첫 번째 보시면은 예비를 먼저 볼게요. 선생님들 예비 어차피 거치셔야 되니까 예비 조직 형태 상법으로 보는 단체 상법상 주식회사나 협동조합도 인정됩니다. 두 번째 유급 근로자 고용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최저임금법 같이 하는 위반하지 않는 근로자 고용하셔야 되고요. 사회적 목적 실현 내가 이 기업을 운영할 때 지역사회에 어떤 그러니까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냐 아니면 여성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이 기업을 운영하냐 사회적 목적 실현이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 이거는 정관에 있으면 돼요. 정관을 선생님들이 사회적 기업 할 때 정관을 만들었는데 사회적 기업으로 갈 때는 3분의 2운에 100만 원 아까 벌면은 3분의 2 이상은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해야 된다.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란 뭐냐? 내가 회사에다가 3분의 2 이상은 무조건 개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주주배당하는 게 아니라 회사 내 설비를 증설하든지 직원의 월급이 적은 것 같아. 그럼 직원의 급여를 올려주든지 복리후생을 하든지 이런 데에다가 회사에다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3분의 2는. 3분의 1은 주주배당할 수 있고 본인이 가져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관계법령상 수행하는 관련된 현행법을 준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주요 지원이 있어요. 선생님들 원하시는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일단 사회적 일자리 인건비 지원, 지금 한 120만 원 좀 안 되죠? 이런 인건비 지원을 근로자들 사업을 확대했을 경우 아까 기존의 사업 말고 양봉 사업 말고 꿀 채취 사업을 할 거예요. 꿀을 만들어서 채취해서 뭔가 꿀 비누를 만든다든지 꿀 음료수를 만들 거예요. 나는 그러면 거기에 근로자가 필요하겠죠. 설비를 하면서. 그랬을 때 사회적 일자리 인건비 지원되고요. 시설비 등 대부 사업입니다. 대부 사업이 지금 현재 이율이 주택담보대출이 한 2.5% 정도의 대부 예비 인증은 더 높아요. 금액이. 그냥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비는. 그래서 인증을 잡고 가셔야 된다는 게 인증에 더 많은 기업을 위한 혜택이 있어요. 근데 이 요건을 맞추기가 7가지 옆에 인증사회적 기업 요건을 맞추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업개발비 지원. 회사를 처음 만들었을 때 회사를 알려야 되죠, 선생님들. 알려야 되니까 명함도 파야 되고 그리고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시제품도 만들어야 되고 또 뭘 해야 되죠? 현수막도 해야 되고 홍보 판촉물도 만들어야 되고 영업도 해야 돼요. 이런 사업개발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신청하시면은 심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요. 경영 컨설팅. 내가 기업을 운영해 보는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 회계나 전문 분야, 영업이 가장 어렵죠. 하다 보면은 회사 운영하다 보면 영업과 회계 부분을 전문 인력을 지원해드리는 인건비 지원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 및 네트워크 공공기관 우선구매. 이제 시흥시에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영농조합 법인을 만들었어요.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시흥시에다가 만약에 시장을 할 때 시흥시 공무원 대상으로 꿀 추석 선물을 하겠다, 설 선물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꿀을 생산하잖아요. 그럼 그 꿀을 이제 공공구매가 일어나는 거죠. 시흥시에서 구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든 꿀을. 그럼 그게 공공구매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도 교육사업 하시는 분들, 아이들 방과후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바우처로 교육사업 하는 사회적 기업들은 갈 수 있다는 거죠. 공공구매 대상이 되고요. 이 공공구매 시장이 뉴스에 보니까 155억 내년에 서울시 예산에 공공구매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은 155억을 공공구매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책정이 된 거예요. 그 돈은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공공시장에서 몇 프로 매출을 올릴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예산을 보고 거기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마케팅이 나오는 거고 홍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게 다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원 제도는 이렇게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비교해서 보시라고 밑에 보시면 자격 요건이 먼저 갖춰져야 되고 밑에 주요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인증사회적 기업이 되면은 이렇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더 자세한 것들은 좀 그때그때 따라서 이율이나 이런 게 틀리고 인증사회적 기업이 조금 더 많아요. 혜택이. 그렇기 때문에 좀 고려하셔서 저희 센터에 제가 명함을 여기 앞에다 놓을 거예요. 그럼 필요하신 분은 명함을 가져가셔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센터에 미리 연락을 주시고 미팅 날짜 잡아주시면 자세하게 더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제도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되나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좀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다음 나갈 게 좀 있으니까.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 똑같이 반복되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렵다고 하는데 일반 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 계속 사회적 기업은 목적과 방식과 의사 결정이 틀리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목적이 단순히 이윤을 창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요. 보다는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일반 기업과의 차이점이에요. 이 일반 기업과의 차이점을 내가 알고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일반 기업처럼 사회적 기업 와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반 기업처럼 운영하시려면 그냥 자영업자로 하시는 게 맞아요. 자영업자는 조금 더 쉬워요. 그냥 사업자 등록 내고 하면 돼요. 근데 굳이 법인 설립하고 복잡하게 여러 사람 이해관계자 만들고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반 기업과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방식도 틀려요. 자영업자는 내 맘대로 하면 돼요. 정말 내 돈으로 그냥 작게나마 그렇게 하실 생각이면 그냥 내 돈으로 자영업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적어도 사회적 기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협동조합이나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거나 하실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차이점은 내가 왜 일반 기업이 아닌 사회적 기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그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 가장 중요한 게 일반 기업과 그 사회적 기업과의 차이는 의사결정 구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초반에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일반 기업이에요. 여러 사람이 논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소통하고 의견을 내고 민주적인 결정 방식을 따르면 사회적 기업이에요. 근데 여기에 좀 훈련이 필요한 거죠. 플러스 알파. 그래서 어렵다는 거고요. 자, 그럼 해외 사례 먼저 보고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제가 시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보면은 해외 사례 먼저 보는 이유는 사회적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굳이 멀리 있는 사회적 기업을 해외 사례를 얘기를 하느냐? 여기 계신 수강생분들, 교육생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회적 기업의 취지나 이런 게 처음부터 태초부터 한국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박사는 원래 산부인과 의사였다. 그러나 악성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 손가락에 장애가 생겨 수술을 할 수 없게 되자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 안과를 수학하여 시골 지역 안과 캠프를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봉사 차원에서 시작했지만 가난한 이들에게 시력을 되찾게 해주는 그들의 생명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자선병원을 개최하여 하버드 대학에서 안과 교수로 근무하는 여동생 부부를 불러들여 1976년에 아라빈드 병원을 설립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자, 이 내용은 왜 말씀드리냐면 인도의 사회적 기업이에요. 인도의 사례인데 여기에는 사회적 기업 여기처럼 육성법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선의 개념이에요. 내가 가진 기술과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눠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큰 틀에서 그런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취지를 말씀드리지 않으면 아무리 사회적 기업을 한국에서 한들 사회적 약자나 사회적 그 취약계층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생각에 일반 기업처럼 또 나도 모르게 똑같이 기업을 운영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평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그 취지에 여러분들은
다행히 인도처럼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사회적 기업을 한국에서는 안 나타나는 이유가 있겠죠. 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에 인도는 이런 제도가 없어요. 건강보험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이 자선을 사회적 기업 방식으로 자기 의료 재능 기부를 해서 이제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그런 기업을 하고 있다는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뒤에는 쭉 읽어보세요. 경영혁신을 어떻게 했는지 그 사례를 조금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나중에 집에 가서 한 번쯤 읽어보세요. 그리고 뒤에 그러면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성에 있는 사회적 기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그 사회적 기업 제도 도입 후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이 생겨났다고 1299개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사회적 목적 실현 및 기관들의 사회적 기업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커뮤니 일자리 제공형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취약계층 55세 이상이면 다 취약계층인 건 알고 계시죠. 장애를 갖고 있던 안 갖고 있던 55세 이상은 고령자로 들어가요. 우리나라 법상 취약계층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일자리 제공형 55세 이상인 이제 고령자나 이런 뭐 여성들을 활용해서 그 소박하지만 정직하게 더디게 가는 세상을 위해서 여기는 전기, 전자, 폐기물 그 컴퓨터에서 나오는 그 구성물들 있죠. 그거를 분리수거해서 하는 사회적 기업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시흥에서 처음에 생겨서 여기가 시흥에 이제 생겨서 커민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화성 가 있어요. 왜 화성에 가 있는지 아세요? 시흥에서 만들어졌으나 화성 가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업장 그 부지 문제예요. 이런 그 폐기물을 분리하고 할 때 야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큰 공터 같은 게 사업장이 필요한데 시흥이 그런 부지 가격이 상승을 한 거예요. 화성으로 더 외곽으로 나간 거죠. 화성이 그때는 더 쌌으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의반 타의반 화성으로 사업장을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지점내 형편은 안 되고.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화성에서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 밑에 위켄센터라고 위켄쿠키라고 해서 오이도역에 혹시 오이도역 이용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선생님 오이도역에 가보시면 기차 입고 나오시면은 오른쪽으로 오이도 365 스토어라고 커피도 판매하고 사회적 기업 제품들 모아서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 가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위켄쿠키를 사실 수가 있는데 여기가 왜 유명하냐 위켄쿠키가 대한민국에서 생긴 지도 가장 좀 오래됐고요. 인증받은 지도 가장 역사도 오래됐고 2007년도에 인증받았어요. 그리고 장애인을 고용하기 때문에 이 쿠키는 사회적 기업을 하는 사람이면 다 한 번씩은 먹어보고 또 인정을 해주는 쿠키예요. 그 같은 퀄리티에 비해서 맛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장애인의 일자리를 고용을 창출을 했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서는 꽤나 유명하고 그 쿠키도 맛있어요. 제가 저희 사회적 기업 아마 아카데미 하면 한 번쯤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오시면은 저희는 이제 사회적 기업 제품을 또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서 간식이나 이런 걸 사회적 기업을 제품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켄 쿠키가 있고요. 밑에 보면 아트 브릿지 이거는 기타형이에요. 제가 아까 일자리 제공형 있고 기타형 있고 지역사회형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무한의 양파 예를 들어서 기타형은 그 박물관이나 교육 서비스 하는 데가 기타형을 사회적 기업 중에 유형 중에 많이 선택을 해요. 그래서 연극이나 예술하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나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기타형으로 가고 있고요. 대지를 위한 바느질 여기는 이제 청년 사회적 기업이에요. 청년 사회적 기업에서 서울에서는 꽤 유명한 사회적 기업인데요.
여기는 일반 웨딩드레스 한 번 빌려 입는데 막 엄청 비싸다고 들었어요. 200만 원? 1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고 천차만별이긴 한데 여기는 환경의 문제에 착안했어요. 이 드레스를 일반 섬유가 아닌 친환경 드레스로 만들어서 그 소박한 결혼식, 결혼 문화의 거품을 빼고 이게 사회 문제죠. 결혼 문화가 사회 문제화 되기도 하죠. 그런 문제도 해결하고 환경 문제도 해결하고 또 청년의 일자리도 해결하고 1타 쌍피가 아니라 3P죠. 그래서 이런 소셜 벤처, 청년들이 하는 사회적 기업 아이템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제가 준비한 사회적 기업의 이해는 여기까지고요.